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죠. 한 예로 최근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인근 도로 보수 등을 단체로 요구를 하자며 민원 접수를 유도하고 이 참여 인증을 남기면 치킨 교환권을 주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글들 가운데에는 더 나아가서 담당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며 전화를 유도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하루 종일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듣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원 처리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무원에 대한 신상 공개와 좌표 찍기 민원이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바람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산 해운대구는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직원의 이름과 사진 등이 담긴 좌석 배치표도 청사에서 모두 철거했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전국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신상 유포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리 허락받지 않은 정보가 SNS 등에 유포됐을 때에는 SNS 운영업체가 48시간 내에 삭제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거나 해당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를 막고 정보를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모디 총리의 3연임 양파는 알고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각국 선거판 흔드는 채소들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인도는 다음 달에 총선이 시작됩니다. 이를 앞두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인민당은 양파 가격을 잡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데요. 인도 정부는 양파 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대한 조치로 이달 말까지 수출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는데 최근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에서 양파는 생산량 1위, 소비량 2위로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총선 때마다 양파 가격을 잡지 못하는 집권 여당을 비난하면서 정권을 탈환한 적도 있고요. 또 양파 작황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선거 전략을 짜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진행됐던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도 과일이 선거 전략으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선거 한 달여 전이었던 작년 말 중국 정부가 타이완 열대과일 파인애플 석가를 2년여 만에 재수입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던 야당에 유리하도록 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판에도 큰 영향을 주고요. 특히 농민 유권자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크게 하나 실려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천연기념물인 사냥 2마리가 갈 길을 잃고 이리저리 뛰면서 헤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우측으로는 경사가 심한 비탈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갈 데 없이 헤매고 있는 건데 다행히 사진 속에 나온 사냥 2마리는 끝내 숲속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사냥들은 고립돼서 폐사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겨울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가 세워진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죽은 사냥이 300여 마리로 추산이 되는데 국내에 서식하는 걸로 알려진 약 2천여 마리 중 15%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한편 정작 울타리로 막으려던 멧돼지들은 울타리가 없는 공간 등을 이용해서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울타리가 정작 막으려는 멧돼지는 못 막고 애꿎은 사냥들만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울타리 개방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사냥 떼죽음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사냥 살해나 다름없다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환경부 측은 아직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울타리는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울타리에 대한 효과 분석 용역을 진행해서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최근 저출산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그래프로 현재 실려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먼저 희망 자녀 수를 물어봤더니 미혼 여성은 평균 1.43명, 미혼 남성은 1.63명, 기혼 여성은 1.71명, 기혼 남성은 1.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래쪽 무자녀를 희망한다는 답은 미혼 여성에서 21%, 미혼 남성에서 14%, 기혼 여성은 7%, 기혼 남성은 5% 등이었습니다. 기혼보다 미혼 인구의 희망 자녀 수가 적고 또 무자녀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더 높다는 걸 보면서 협회는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자녀에 대해 갖는 가치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자녀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96%로 가장 높았고,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 등 부정적 응답이 다수 나왔습니다. 한편 자녀를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한다거나 자녀의 성장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등의 긍정적 응답도 다수 나왔는데요. 다소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디 이러한 바탕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3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